자, 이제 4페이지 55번. 다음 장치 중 복호화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복호화 그러면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디코더. 반대말은 이제 부호화가 되겠는데, 부호화는 인코더라고 합니다. 현재 복호화 그러면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56번. 피연산자의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소 지정 방식. 우선 한 가지 피연산자와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수학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y 마이너스 z라는 이런 공식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여기 플러스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이런 것을 연산부호, 그래서 OP 코드라고 합니다. 이때 요 기호 앞에 x와 y와 z, 이것을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피연산자, 즉 연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피연산자다, 이렇게 사전에 이걸 아시고, 피연산자의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소 지정 방식, 요것은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피연산자의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방식, 저장되어 있는 방식, 이것을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피연산자의 내용으로 실제 데이터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피연산자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 주소를 가진 포인터의 주소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명령어의 피연산자 값과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연산하여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고, 여기에 좀 여러분이 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외우심으로 지정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연산자의 실제 데이터를 저장, 이것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57번. 쌍방향 TV, 즉 서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케이블 TV의 응용 분야. 첫째, 방송 응답 퀴즈, 문제를 내고 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이런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또 집에서 전기를 썼는데 직접 와서 검침하지 않고 회사에 앉아서 원격으로 검침하는 이런 것도 쌍방향 CATV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범 방제, 우리가 CCTV나 이런 곳을 선택을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쌍방향으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범 방제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전송은 쌍방향 CATV가 아니라 전송이기 때문에 보내는 단일 방향 기능이 되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이게 10진수 100.2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16진수로 바꿔라. 자, 10진수를 16진수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16진수를 8진수로, 또 16진수를 2진수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요 앞에 부를 정수부, 요 뒤를 소수부라고 해서 요 앞에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100이라는 숫자를 쓰고 100, 요 100이라는 것을 16진수로 했기 때문에 16으로 나눕니다. 16. 이때 100을 16으로 나눌 때 100이 16으로 나눠질 때까지 나눕니다. 나눠질 때까지. 자, 100에 16이 6번 들어간다. 그러면 6, 6이 36, 6, 6, 96이니까 나머지는 4가 되겠습니다. 자, 100을 16으로 나눴더니 몫이 6이 됐고 나머지가 4가 됐습니다. 자, 6은 더 이상 16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여기서 멈추고 답은 6, 4로 표시해서 일단
앞에 정수분은 64가 나왔습니다. 64. 자, 그러면 소수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있는 0.25, 0.25, 0.25는 우리가 소수분은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소수부 0.25, 소수부 0.25에 16을 곱한다. 언제까지? 이 소수가 없을 때까지. 소수가 없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0.25에다가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4가 나옵니다. 4. 그래서 소수분은 더 이상 소수가 안 나오므로 64.4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수부를 특정한 진수로 나눠질 때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소수분은 소수점이 없을 때까지 곱한다. 요 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8진수나 또는 2진수가 나와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8번은 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번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롬이라는 것은 read only memory, 즉 기록만 할 수 있습니다. 기록만 할 수 있어요. read only memory, 그래서 이것은 기록만 일단은 요 롬이라는 것은 기록만 하지 삭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록만 가능하다 했으니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품을 개발하면서 1회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롬도 있는데 그 이름은 P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된 데이터를 여러 번 지울 수 있는 거 EPROM. 여기서 E자는 erasable, 지울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P는 프로그래머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EP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요 앞에 있는 요 E자는 전기적인 electrica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따라서 마스크롬은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발해서 한번 지웠다 쓸 수 또는 여러 번 지웠다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P롬, EP롬, EEP롬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60번 다음 중 전기통신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상호 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가 상호 접속에 있을 때는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자 간에 무엇을 체결한다?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접속을 허용한다. 그래서 업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협정에 의해서 전기통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P 주소 여기 보시면 158.0.46.201 기본 마스크는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A 클래스가 있고, 그죠? A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B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C 클래스가 있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 주소 범위를 기억하고 있고 서브넷 마스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A 클래스는 어디까지? 1부터 126까지.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126부터 그 다음에 192까지. 191까지. 또 C 클래스는 192부터 그 다음에 226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하셨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볼까요? IP 주소 158 그러면 무슨 클래스가 되겠습니까? B 클래스. B 클래스는 255가 2개. 그래서 255.0.0 가번이 답이 되겠고, 두 번째 IP 주소 198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198은 요 192에서 226 사이니까 C 클래스가 되겠죠. C 클래스는 255가 3개. 255가 1개 있는 것은 우리가 A 클래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요 주소 범위와 서브넷 마스크를 연관시켜서 꼭 외웠다가 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63번 모뎀의 기능이 아닌 것은, 모뎀은 어떻게 해요? 변복조 기능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송신도 하고 자동으로 수신도 하는 것도 역시 모뎀의 기능인데, 이 오류 시험 점검은 모뎀의 기능이 아닙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인 것은, 운영체제의 처리, 운영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거의 처리 프로그램은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65번 컴퓨터의 문자 코드 표현에 가중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이티드 코드라고 하는데, 가중치 코드는 8421 코드도 있고 5421 코드, 2421 코드 등이 있지만 6421은 가중치 코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66번 화상회의 시스템, 멀리서 같이 한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회의할 때 필요한 것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TV 수상기 또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헤드엔드, 이 헤드엔드는 요 옆에다가 메모하면 답은 헤드엔드인데, 여러분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CATV, CATV 송신 또 수신 과정에서 필요한 수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헤드엔드 그럽니다. 헤드엔드. 우리가 헤드엔드 제품으로서 증폭기, 변환기,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헤드엔드는 CATV 송수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67번 에러 검출 후 재전송 형태의 에러 제어 방식이 아닌 것, 전진 에러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의 속도 68번 프린터 속도와 관계없는 것, 그러면 DPI가 되겠습니다. DPI는 도트 퍼 인치, 그래서 해상도의 단위가 되겠고, 뭐 LPM 그럼 라인 퍼 미니트 1분당 몇 줄을 인쇄하느냐, 캐릭터 퍼 미니트 1분당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 인쇄하느냐, 이건 전부 다 프린터 속도와 관계가 되고 DPI는 속도 단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69번 파형률이 1인 파형률이라는 것은 시력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는 건데, 이때 1인 경우에는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구형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파형이 이렇게 사각형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 다시 얘기해서 디지털 신호가 되겠지요. 디지털 신호의 구형파는 1이 됩니다. 참고로 뭐 사인파 같은 경우는 1.11이 되고 삼각파는 1.55, 구형파는 1, 뭐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형파 그러면 파형률이 1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0번 다음 중 단말장치의 정의, 단말장치가 뭐냐, 가장 맞는 것은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단말장치의 정의. 다음 71번 교류전압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전압의 크기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은, 다시 얘기해서
교류 전압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전압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압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시력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류지만 이 교류가 직류 전압의 크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값, 이것을 실효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72번 디지털 카메라의 MP3 플레이어 등에 쓰이는 보조 기억 장치, 디지털 디카, MP3 플레이어, 이걸 플래시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73번 산술연산, 논리연산의 결과값을 기억하는 장치, 이것을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터. 그 다음 적외선을 이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기억 소자, 이것을 EPROM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EPROM. 75번 다음 중 복호화 하는 거, 복호화, 디코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코더. 76번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 코드화한 기초 언어,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켰다. 어셈블러라고 얘기합니다. 어셈블러. 어셈블러는 다른 말로 니모닉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M으로 시작하지만 읽지 않고 N부터 읽어서 니모닉, 이거는 기호 그런 뜻입니다. 77번 신호를 부호화하는 장치, 신호를 부호한다 그러면 엔코더가 되겠습니다. 엔코더. 다음 78번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보조기억장치. 여러분들은 기억장치 중에서 우리가 보조기억장치 그러면 특별히 뭐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 생각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 그래서 컴퓨터 살 때 컴퓨터 메모리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8기가 또는 뭐 4기가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USB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 컴퓨터 메모리 그래서 있는 것은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하지만 보조 장치 그러면 USB를 생각하시면 USB는 요즘에 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32기가 뭐 64기가 용량이 대단히 좀 크지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보조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기억 용량이 작다. 아니죠. 크죠. 용량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다음 중 바이러스 종류가 아닌 것은 바이러스 종류 웜, 자기 복제 바이러스입니다. 님다, 네트워크에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러스, 13일의 금요일 날에는 이런 바이러스. 그래서 VDT는 바이러스 종류가 아니고 인간한테 나타나는 나쁜 영향, VDT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 참고로 바이러스가 또 멜리사 바이러스, 러브레타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 랜섬웨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읽고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81번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는 물을 떨어뜨려서 하는 수력 발전기가 있고 전기, 석탄을 떼워서 하는 화력 발전기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82번 2 out of 5 코드 부호, 2 out of 5 부호를 이용하여 에러 검출하는 방식, 정마크 방식. 또 이 방식 중에서 하나가 비퀴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퀴너리.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퀴너리라고 있습니다. 비퀴너리. 정마크 방식은 2 out of 5, 비퀴너리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 잡음을 또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부 잡음, 열 잡음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열이 나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 잡음 또는 열 잡음, 뭐 영어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또 얘기합니다. 영어로 WHITE 잡음, NOISE 노이즈 이렇게 해서
내부 잡음, 열 잡음, 화이트 노이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5번 음성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변조 방식, 펄스 부호 방식 또는 펄스 코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호란 말도 쓰고 코드란 말도 씁니다. 펄스 코드 변조.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프로토콜 ARP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맥 주소라고 하는 것은 맥 주소는 컴퓨터 기계 주소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기계 주소. 그래서 이 컴퓨터 기계 주소는 다른 말로 물리적인 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주소. 이때 이 물리적 주소는 컴퓨터 대당 고유한 번호가 부여돼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IP 주소가 있다. IP 주소. IP 주소가 보통 주어집니다. 한 달에 일정한 비용을 내야 되지만 192.168.0.1이다 라는 주소가 있다면 이것이 물리적 주소로 바뀌어서 내 컴퓨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주소로 바뀌어서 내 컴퓨터를 찾아온다. 이것을 바꿔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ARP라고 얘기합니다. ARP. 자, 그 다음에 87번 IEEE 802.11 이건 뭐예요? 무선랜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접속 제어 방식은 CSMA, CA 방식이 있다. 같이 무선랜 그러면 규격 802.11번 꼭 기억해 주시고 접속 기술은 CSMA, CA다. 같이 기억하셔서 무선랜이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 서로 다른 전송로 상의 신호가 정전 결합, 전자 결합 등 전기적 결함에 의해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거 누화라고 합니다. 소리가 셉니다. 소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거 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전원 설비에 속하지 않은 거, 전원, 전기와 관계없는 거,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류기, 이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축전기, 전기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단말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90번 일주소 명령어 형식에서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한다에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형식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accumulator라고 합니다. accumulator, 누산기라고 얘기합니다. 누산기. 91번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라기보다도 이건 개인적으로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이걸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이 향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 다 해당이 되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92번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침해 사고라고 합니다. 침해 사고. 그 다음 93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자본금이 얼마냐? 법인은 1억 5천 이상, 개인은 2억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은 금액이 작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자본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은 준비된 자본금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밑바탕,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은 약간 작습니다. 그 다음 94번 동기식 전송 방식에 사용되는 SDLC, HDLC에서 주로 데이터 전송 시 쓰는 에러 검출 방식이 무엇이냐? CRC 방식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기한은 4월이 되겠습니다.